2013년도 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기기기 공부해 오시면서 공식을 알아야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겠구나, 이런 거 느끼셨나요? 전기기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처럼 좀 공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공식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좀 유리하시고요. 글로 나온 문제는 그냥 다 암기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런 전기기기에 대해서 이해해 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 이해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전기기기에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를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선 글로 나오는 문제는 문제 답만 외우고 가는 걸로, 그리고 계산 문제는 공식을 외워서 그 문제만 풀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공식을 암기해서 가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공부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2013년 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출력이 7.5k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전부와 운전해서 2차 저항손이 200W일 때 슬립은 약 몇 %인가? 자, 여기서 슬립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요 밖에 있는 애들을 계자라고 하는데요. 얘네가 자속을 만들어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동기에선 전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회전자라고 얘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자계를 발생시켜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면 여기에 회전 자계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회전 자계가 뭐냐면 자계가 회전하는 거예요. 자계. 우리 전기자기학에서 배웠죠. 자계가 뭐냐면 전류 주변에서 흐르는 자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장. 자기장.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곳을 자계라고 하죠. 그 자계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자계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회전 자계라고 하는데, 유도 전동기에서는 이 회전 자계의 속도와 이 회전자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회전 자계가 처음에 속도 시작하는 부분을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도냐면 얘보다, 회전 자계보다 조금 늦게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요 늦어지는 요 부분을, 이 전체를 1로 봤었을 때 요 부분을 퍼센트로 나타낸 게 얘를 슬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도 전동기에서는 그래서 슬립이 생겨요. 근데 동기 전동기에서는 이 회전 자계와 회전자의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그래서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거고, 유도 전동기는 회전 자계보다 회전자가 약간 늦어요. 그래야 유도 전동기에서는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이해하기 힘들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딱 알고 갈게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서 말하는 슬립은 회전자계와 회전자의 그 차이를 슬립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 여기까지만 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슬립은 퍼센트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늦춰진 요 퍼센트가 이 전체를 100으로 했었을 때 몇 %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슬립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1-입력. 입력이 이 회전자계의 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 분의 출력. 요 입력에 의해서 회전자가 돌아가는 거, 얘를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력 곱하기 100. 그게 슬립이란 얘기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슬립을 알려면 우선 전동기가 동작하는 그런 메커니즘, 그 원리부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회전자계가 발생되면서 ABC상이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나타나는 힘들, 그 힘들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힘에 의해서 이 회전자가 회전을 하는데 약간 늦게 회전하면서 그 자속을 끊어야 이게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슬립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또 너무 오래 걸리고, 중간에 이해 못하면 앞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슬립이라는 건 입력을 줬을 때 나타나는 그 회전자계보다 회전자가 늦춰진 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립에 대한 공식 제가 설명드렸죠. 출력을 주고 손실, 저항손을 줬기 때문에 입력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입력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주면 그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더하기 손실 200W 곱하면 7700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거를 공식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슬립은 1-입력. 요 입력 분의 출력 줬죠.
넣어주고 이 내용을 계산기에다 놓고 때리면 슬립이 2.6%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이해하기 좀 힘든 내용이에요. 예, 힘든 내용이니까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예, 이렇게 느끼시더라도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워낙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슬립 나왔으니까 요 슬립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2번.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는 비례추이 나왔습니다. 비례추이 나오면 2차 저항 아니면 권선형이 답이라고 했죠. 권선형이 나오면 2차 저항 아니면 비례추이. 2차 저항 나오면 권선형 아니면 비례추이. 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2번의 답은 2번입니다. 43번. 유도 전동기의 안정 운전 조건은? 암기하는 문제죠. 1번입니다. 문제 나오면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답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44번.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회전 속도는 1000rpm으로 10kgm의 토크를 발생하는 직류 직권 전동기가 80A의 부하 전류로 감소되었을 때의 토크는 몇 kgm인가? 이 문제는 직류 직권 전동기의 토크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여기서 직류 직권 전동기의 토크 구하는 공식은 단위를 뉴턴 메타로 줬을 때는 이게 토크 상수거든요. 상수 곱하기 전류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고요. 단위를 킬로그램 메타로 나타낼 때는 9.8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9.8분의 1 상수 곱하기 전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전류치 줬죠. 그러니까 100A일 때 토크가 10kg 메타랍니다. 이때 80A로 전류를 줄였을 때 토크는 몇이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럼 여기서 80A 전류를 넣을 수 있지만 요 상수를 모르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토크를 알고 있으니까 이때 직류 직권 전동기 토크 상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우선 부하 전류 100A일 때 토크가 10km이므로 자, 9.8분의 1 곱하기 토크 상수 곱하기 전류 100A가 토크가 10kgm랍니다. 그러면 이 상수 K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 다 넘기면은 K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상수 K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얘는 넘어가면 나눠준 형태이기 때문에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9.8 곱하기 10 전류의 제곱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100의 제곱 분의 9.8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하면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와요. 얘가 이 직류 직권 전동기의 토크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수 구했죠. 그러면 이 전류에다가 80A 넣어줘서 이 상수 곱해주면은 이때 토크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부하 전류가 80A일 때 상수 K를 적용하여 토크 T를 구하면 T는 9.8분의 1 곱하기 이 상수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류의 제곱 80A의 제곱을 해서 계산기에 넣고 때리면 6.4kg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A로 전류가 감소했을 때 직류 직권 전동기의 토크는 6.4kgm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역시 이 공식을 모른다면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공부도 안 하신다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기사, 혹은 전기 산업 기사 이 정도 공부는 하셔야 붙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것도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풀어보시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요 직류 직권 전동기의 토크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5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이 P 킬로와트, 회전수가 N RPM인 전동기의 토크는 킬로그램 메타로 줬습니다. 단위를. 킬로그램 메타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P를 킬로와트로 줬죠. 그래서 얘가 원래 기본 단위 와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킬로와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와트로 변경하면 여기다가 10의 3승을 곱해줘야겠죠. 0.975에 회전수분의 출력 곱하기 10의 3승을 곱해주면 P가 킬로와트일 때의 토크의 공식은 이렇게 되죠. 975 곱하기 회전수분의 출력이 됩니다. 얘는 단위가 와트고 얘는 단위가 RPM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44번에서는 직류 직권 전동기, 직류 전동기의 토크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같은 토크를 물어봐도 식이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문제 해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45번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 나왔죠. 예. 요거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건 다음에도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그래서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번 다음은 스텝 모터의 장점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의 오차가 크고 누적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스텝 모터는 각도의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거 역시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스텝 모터의 장점이 틀린 것 4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7번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여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할 수 있다.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와 누설 리액턴스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지 않는 건 2번이고요.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자, 48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직류 전압이 220V일 때 정류기의 역방향 첨두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정류기인데요. 정류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작은 전류를 딱 흘리면 얘가 스위칭 작용을 해서 큰 전류를 이렇게 흘려줍니다. 우리가 전등 껐다 켰다 하듯이 ON을 해주면 전류를 흘리게 해주고요. 오프를 해주면 전류가 여기서 딱 막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정류기인데 ON 해줄 때는 여기에 작은 전류를 딱 흘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프는 어떻게 해주냐면 요 반대쪽으로 전압을 줍니다. 얘가 멈출 때까지 전압을 인가를 해요. 얘를 역방향 첨두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방향 첨두 전압, 이게 뭐 역전압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이 회로에 사용되는 직류 전압에 파이 3.14를 곱해주면 그 전압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상 반파의 정류 회로의 역방향 첨두 전압 공식은 요 PIV가 첨두 전압을 의미하거든요. 이 공식은 요 직류 전압에 이 파이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첨두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직류 전압에 이 파이를 곱해주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파이 3.14예요. 뭐 이때 파이는 뭐 180도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의 역방향 첨두 전압을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9번 삼상 동기발전기에 매극 매상 슬로스가 3일 때 분포권 계수는 또 나왔습니다. 요거 저기 2013년 2회에 2회 1번으로 나온 문제죠.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나왔어요. 제가 이 문제에서는 분포권 계수의 공식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공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Q가 매극, 매상, 슬로스를 나타내고요. 요 Q 여기도 있죠. 그리고 요 M이 상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상수, M은 3상을 줬고요. 매극, 매상, 슬로스를 3으로 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 여기 사인 뒤에 있는 요 파이 180도라고 했습니다. 180도.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6분의 파이 해가지고 얘가 30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애들 계산하면은 3사인 18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번분술에서 계산하면 6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은 2013년 1회 1번에서 해드렸으니까 요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2013년 1회 1번 문제풀이 한 번 더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0번 부하 급변 시 부하각과 부하 속도가 진동하는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 난조라는 게 뭐냐면 진동하는 현상인데 진동하는 이유가 정상 속도에서 벗어났을 때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아닌 것 이것도 뭐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요. 답은 2번입니다. 자속의 분포가 기울어져서 자속의 크기가 감소한 경우 자속 분포가 기울어져서 자속 크기가 감소하는 경우는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이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건 그 자개 안에 그 발생하는 그 자속이 줄어드는 현상을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50번의 2번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그런 원인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속이 감소되면 난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건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50번은 2번이 답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1번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권 발생 토크는 좀 전에 44번에서 했죠.
직류 직권 발생 토크는 토크 상수 곱하기 i의 제곱, 부하 전류의 제곱이라는 거. 얘가 뉴턴 메타고요. 킬로그램 메타로 나타낼 때는 9.8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9.8분의 상수 곱하기 i 제곱이라는 거. 그죠? 얘는 킬로그램 메타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이 공식만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4번입니다. 이거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도 되는 문제인데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2번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자 저항이 40옴, 계자 전류가 3A, 전기자 저항이 2옴일 때 유기기 전력은 자, 문제에서 분권 발전기라고 했죠. 분권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제가 여러분 직권 발전기나 직권 전동기 나오면 뭐 그림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라는 거 있죠. 우선 그렇게 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뭐 유기기 전력 뭐 계자 저항 주고 뭐 전기자 저항 주고 전기자 전류 주고 뭐 계자 전류 주고 부하 전류 주고 뭐 단자 전압 주고 뭐 이러면서 뭐 유기기 전력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분권일 때 직권일 때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우선 그림을 그려놔야 됩니다. 이 그림은 분권 발전기를 해결할 때 그리는 그림이에요. 꼭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 발전기, 분권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가 발전기예요. 얘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유기되는 이 전압이 몇 볼트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로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여기서 발생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가면서 전압 강화가 되겠죠. 이 저항, 이런 저항을 통과하면 전압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전압, 그죠? 이 전압이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할 때 여기서 또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떨어지는 전압, 그리고 요 끝에서 요 걸리는 전압을 이 전압하고 더하면 여기서 처음에 만들어진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자 전압 더하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화를 더하면 이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은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하죠? 저항값에 이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를 곱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전류, 여기를 전기자 전류라고 합니다.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더하기 이 단자에서 걸리는 이 전압을 더해야 여기서 처음 만들어진 전압의 크기, 유기기전력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 단자 전압, 그 공식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단자 전압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과 이 단자 전압은 같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계자라고 하는데 이 계자의 저항을 계자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 계자 저항 값에 이 계자 저항을 지나가는 요 계자 전류라고 하거든요. 이 계자 전류를 곱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의 단자 전압은 이 계자 전류 곱하기 계자 저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알고 그럼 문제에서 준 단서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단자 전압. 이 단자 전압은 계자 전류 곱하기 계자 저항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아, 요거 A 아니고 F입니다. 계자 전류 곱하기 계자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자 전류 줬죠. 계자 전류 3A.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3A고요. 전기자 저항 얘가 2옴이랍니다. 그리고 계자 저항이 40옴이랍니다. 그러면 요 단자 전압, 즉 요 계자에 걸리는 요 전압 3 곱하기 40 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120V가 되겠죠. 그럼 요 유기기전력을 알기 위해서는 요 단자 전압 구했죠.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만 요 단자 전압에다가 더해주면은 처음에 만들어낸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할 때 이 저항이 가지는 저항값에 이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를 곱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항, 전기자 저항이라고 하죠. 얘 저항값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옴이라는 거. 그런데 전기자 전류값을 모르죠. 근데 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문제에서 무부하라고 했습니다. 무부하.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얘가 발전기잖아요. 만들어내서 전류를 이렇게 흘리는데 여기에 부하가 없어요. 그러면 전류는 어디로만 흐를까요? 일루는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만 흐르겠죠.
그래서 무부하일 때는 여기 전기자 전류와 계자 쪽으로 가는 이 계자 전류의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도 3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3A 알았으니까 요 3A에다가 여기 전기자 저항값을 곱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겠죠. 여기 걸리는 전압 몇일까요? 그러면 3A에 2옴을 곱하면 6V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전압은 이 단자 전압 더하기 여기에서 떨어진 저압이 강화된 그 전압, 그러니까 저압 강화 전압이죠. 을 더해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자 전압, 우리 120V라는 거 알았잖아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여기 단자 전압이랑 같다고 했죠. 병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20V 더하기 여기서 떨어진 전압 강화 6V 더하면 처음에 만들어진 전압, 즉 유기 기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 더하기 6V 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뭐 분권 발전기, 뭐 분권 전동기, 직권 발전기, 직권 전동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막 계자 전류 주고 전기자 전류 주고 막 이렇게 나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계산을 하셔야 좀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요 내용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되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 분권 발전기, 분권 전동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 내용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2번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가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52번은 꼭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3번. 변압기 1차 측이 Y결선, 2차 측이 델타 결선으로 한 경우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 변이는 30도입니다.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그 값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변할 때 위상차가 30도씩 차이가 납니다.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류하고 선간전류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전류가 선간전류 이렇게 넘어갈 때 위상차가 30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답이 3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3번은 30도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4번. 전력 변환기기가 아닌 건 3번이 답이겠죠. 유도전동기는 전력을 변환하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생활에 이제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전력을 변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4번엔 3번이 답입니다. 자, 55번. 단상 단권 변압기 3대를 Y결선으로 해서 삼상전압 3000V를 300V 승합하여 3300V로 하고 150kVA를 송전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 단상 단권 변압기의 저전압 측 전압, 승합 전압 및 Y결선의 자기 용량은 얼마인가?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Y결선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를 알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뭐 승합했을 때 그런 전압을 구하고 뭐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 Y결선, 뭐 델타결선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 이런 문제 있잖아요. 좀 더 쉬운 거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로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거 문제와 답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56번. 4극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총 슬롯수는 48이고 매극 매상 슬롯에 분포하고 코일 간격은 극 간격의 75%의 단절권으로 하면 권선 개수는 얼마인가? 자, 권선 개수는 분포권 개수 곱하기 단절권 개수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분포권 개수 공식 알잖아요. 그죠? 분포권 개수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단절권 개수 공식은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요 베타가 극간격을 얘기하고요. 극간격 문제에서 줬죠. 75%. 그래서 0.7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 가지고 분포권 개수 구하고 단절권 개수 구한 다음에 두 개 곱하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분포권 개수를 풀기 위해선 요 매상 매극 매상 슬롯수를 알아야 되는데 매극 매상 슬롯수를 안 줬죠. 얘 매극 매상 슬롯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총 슬롯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상수 3상 줬죠. 그래서 3 곱하기 극수 4극 분의 총 슬롯수 48을 줬죠. 그래서 매극 매상 슬롯수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극 매상 슬롯수 여기도 G로 돼 있네요. 요거 이렇게 Q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극 매상 슬롯수에 4 넣고요. 상수 여기 상수 있죠?
여기에다가 3 넣고 요 파이는 사인 뒤에 있기 때문에 180도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을 공식에다 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매극매상 슬로스 4 사인 2 곱하기 상수 3 곱하기 매극매상 슬로스 분의 파이 분의 사인에 2 곱하기 3 상수죠? 분의 파이 180도.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요 분자의 사인은 30도가 나오고요. 분모의 사인은 7.5도가 나옵니다. 얘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0.958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포권 개수가 0.958이라는 걸 알았죠. 이번엔 단절권 개수를 구해서 두 개 곱해주면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단절권 개수는 사인 2분의 극간격 곱하기 파이. 이때 파이도 요거 180도입니다. 그래서 극간격 문제에서 75% 줬죠. 예, 그래서 0.75로 계산을 하면 단절권 개수는 사인 2분의 0.75 곱하기 파이 180. 그러면 사인 67.5도가 나오거든요. 얘도 계산기 놓고 때리면 0.9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 곱하면 권선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958 곱하기 0.924 하면 0.885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약 0.887이 있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요 해설이 좀 길어서 그렇지 요 분포권 개수 공식과 단절권 개수 그 다음에 매극매상 슬로스 구하는 공식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공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매극매상 슬로스 요 구하는 공식 이 매극매상 슬로스를 이렇게 구해서 여기 분포권 개수에 적용해라 이런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예, 단절권 개수랑 분포권 개수 요거 공식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7번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곡선은 그림 중 어느 것인가?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곡선을 찾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동기발전기의 전압과 계좌전류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 나오면 기억은 무브와 포화곡선, 니은은 단락곡선, 디귿은 전부와 포화곡선, 니을은 외부 특성 곡선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브와 포화곡선 물어봤죠? 그럼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그 책에 보시면 여기 56번에 정답이 1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얘 4번입니다. 얘 4번이고요. 57번에 4번으로 표기되는데 얘 1번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8번 직류 분권 발전기에 전기자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 브러시 수는 극수와 같아야 한다.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전기자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 브러시수와 극수가 같아야 한다. 예. 그래서 58번은 1번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 공급 전압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0번 어느 변압기의 무유도 전부와 효율은 97%, 전압 변동률은 2%라 한다. 최대 효율은 몇 %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해설 보시면 길죠. 예, 요거 그냥 우리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무유도 전부와 효율 97% 나오면 최대 효율도 약 97%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3회까지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끝냈는데요. 여러분 아마 보시면서 계산 문제 같은 거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풀이해드리는 계산 문제는 말 그대로 공식만 알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다고 해서 그냥 보고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본인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더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문제 답을 외우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글로 나온 문제는 그냥 다 외우고 가시는 건 아시죠? 예. 그러면 2013년 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